안녕하세요. 결혼음악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는 남자분도 있네요 라는 제목으로 어떤 남자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먼 친척분이세요. 이분에 대한 소개를 잠시 간략하게나마 하자면 이분은 나이는 60대 중반이시고요. 그 연령대 남성분들답지 않게 키도 훤칠하시고 용모도 단정하신 훈남이시죠. 영남 출신 특유의 사나이다움과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하고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만 셋, 위에 형이 있었지만 한량처럼 떠돌다가 객사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이분이 맏형 같은 분이셨죠. 자신도 어렸지만 동생들을 돌보는 소위 소년가장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혼자 힘으로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렇게 동생들 건사하면서도 배움의 뜻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까지 잘 해서 또 마침 차만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거였죠. 이유는 시댁에 원래 시어른들이 떡 버티고 계셔야 시댁 어려운 줄 알고 시동생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요. 조실부모 했으니 참에서 어린 동생들한테 엄마처럼 또 누나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아서 선택했던 그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니까 대놓고 동생들을 무시한 거였죠. 사실 그 형 입장에서는 그 동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에 걸리겠어요. 부모 없이 그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세월 세상 풍파 다 헤치면서 살아왔을 텐데 왜 그 어렵게 같이 지내온 사람들끼리 그런 끈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동지의식, 전우애 같은 거 그런 걸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간과한 거죠. 내 남편한테 동생들이 어떤 존재일지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반려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지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 아내분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렵게 산 남자가 자기 혼자 좋자고 그 아내를 택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따뜻하고 자애롭고 나와 내 동생들을 품어줄 것 같은 여자. 어쩌면 그 여성에게서 누나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함을 기대하고 선택했던 거 아닐까요? 연애는 여자의 허락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도 결혼은 결국 남자가 결정해서 하게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남성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그 아내가 망각하고 시동생들을 홀대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빠지고 챙기질 않게 되는데요. 어머니 안 계시는 집안에 장남한테 시집갈 때는 그 집안의 어머니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아마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형수도 시동생들한테 안 가보고 시동생들도 형네 집에 가질 않아서요. 형이 정확하게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가보질 않아서요. 어느 동네, 어느 근방에 산다 이 정도만 서로 아는 처지가 돼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틈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하도 집안 행사를 안 챙기고 안 다니니까 그 형 되시는 분이 아내한테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조건이 뭘까? 뻔하죠 뭐. 돈이죠 뭐.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 지금도 그렇게 주면 마지못해서 얼굴을 비추고 주질 않으면 조건이 없는 날은 꿈쩍도 안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조건 아내 잘못이죠. 이번엔 남편 얘기. 대놓고 동생들을 무시하는 아내가 밉고 화가 나서 속상해서 더 삐딱선을 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준비한 복수 3종 세트. 첫 번째, 아내 멀리하기. 아예 짐을 싸서 옆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각방살이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닥치는 대로 바람피기. 살면서 정말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밖에서 내 청춘과 정열을 다 불사르고 돈은 그 여자들한테 다 쓰고 오죽하면 그동안 내가 여자들한테 쓴 돈 다 합치면 집 몇 채는 샀을 거라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신다는데요. 참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네요. 세 번째,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거의 제로. 이분이요,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 때문에 지금도 바깥으로만 돌아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요. 큰딸이 결혼하게 됐는데 사위가 직장이 좀 변변치 않았는지 그 회사를 딸하고 사위한테 넘겨줬어요. 자신은 대표직함만 갖고 있는 대표인 듯 대표 아닌 대표 같은 너. 무늬만 대표지 모든 실권은 사실상 사위한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사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를테면 위기 상황이라든지 중대한 일 아니면 회사에서 할 일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사고, 어느 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그냥 혼자 막 다니는 거죠. 저녁 때는 제대로 된 밥이라도 사 먹으면 좋으련만 포장마차나 편의점에서 변변치 않은 안주에다가 소주 한두 병, 그리고는 그 사진을 꼭 찍어서 동생한테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 입장에서는 그 형수가 곱게 보일 리가 만무. 그렇게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밤 12시쯤 되면 와이프와 막내딸이 잠든 고요하고 깜깜하고 적막한 집에 혼자 들어간다고 해요. 한편 아내는 남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방치하는 줄도 모르고 얼마 전엔 시동생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형님이 당최 가까이 안 온다고. 그게 자신에 대한 분노, 복수, 처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렇게 나름대로 또 서운함이 쌓인 아내는 돈이라도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빌딩 청소를 한다는데요. 남편에게 꼬박꼬박 받는 그런 생활비에 더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죠.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아내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집에 일정한 생활비만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살지 못하는 동생들한테 그 돈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형이고 또 어쨌든 제일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태줬겠죠. 그렇게 동생들한테 쓰고 또 밖에서 엄한 여자들한테도 막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씀씀이를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소위 말하는 딴 주머니를 찬 거겠죠. 남편이 쓰는 그 돈을 다 나한테 줬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도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이게 참 좀 씁쓸해요. 남편을 보면 그 남편이 또 측은하고, 부인을 보자면 또 어느 면에서는 안 됐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혼자 청소하면서 돈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여자분을 생각하니까 그건 또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맨날 집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떠돌고 따뜻한 집밥도 못 먹으면서 끼니를 술로 때우는 그 남편은 또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부부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이 부부 회복과 치유가 가능할까요?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올까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누가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는 건요,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 조강지처니까. 애들 엄마니까. 늙고 힘없는 자신을 받아줄 여자는 없다는 걸 안다나요? 오늘은 어느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결혼의 맛 TV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